자, 우리가 어제 이렇게 execute 메서드하고 submit 메서드를 사용을 해봐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future라는 객체가 이제 submit의 return 타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 future 객체는 지연 완료 객체 pending completion 객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뒤에 보면 이제 블로킹 방식에 따른 작업 완료를 통보받는 방법이 앞에서도 세 가지가 나왔죠. 이미 똑같이. 그래서 썸밋이 세 개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 앞에 이제 썸밋은 얘는 러너블 객체를 받기 때문에 러너블 객체를 받는 거 하나와, 그리고 러너블을 받으면서 외부 객체에다가 작업 결과를 저장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주고자 할 때, 리턴을 하고자 할 때 퓨처 객체에도 역시 동일한 객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서밋에서 콜러블은 어차피 제네릭 타입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구체적인 클래스 타입을 지정을 해주면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역시 퓨처 객체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 놨는데요. 자, 퓨처 객체는요, 작업 결과가 아니고요, 지연 완료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을 한다는 것이죠. 블로킹이 걸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서밋을 호출하면 어제 잠깐 설명드린 바대로 그 즉시 퓨처 객체가 리턴이 되는데요. 아직 러너블이나 콜러블의 코드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길면 오래 걸릴 거고 아니면 짧으면 금방 끝나겠죠. 그런데 이 러너블하고 콜러블이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결과값이 얻어지는 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그죠? 맞나요? 예. 어떻게 서밋을 호출하면 바로 퓨처 객체가 리턴이 된다고 했는데, 얘는 작업 결과가 아닙니다. 작업 결과가 아니고 그냥 얘한테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어떠한 값이 퓨처 객체에 담기겠죠. 그래서 퓨처 객체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블로킹이 됐다가요,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퓨처의 get 메서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서밋을 하고 난 다음에 퓨처로 받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get에서 get이라는 이 퓨처 객체의 메서드입니다. 이 get이라는 메서드에서 실질적인 블로킹이 걸린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킹은 뭐 앞에서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스레드의 작업 완료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퓨처 객체를 보면 작업 결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얘는 지연 완료, pending completion 객체고요. 그래서 작업 결과가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get 메서드를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 get 메서드에서 이제 블로킹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get에도 역시 오버로딩이 하나 되어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get은 얘는 작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놈이고요. 얘는 시간을 주는 거죠. 시간을 주고 이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가 안 되면 얘는 타임아웃 익셉션이라는 예외를 터지게 만들어서 캐치 구문이 실행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이거를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썸밋의 세 개의 메서드를 요약을 해놨는데요. 자, 요약을 해놨는데 위의 내용과 동일하고요. 동일한데, 자, 러너블이다 보니까 얘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그죠? 맞나요? 왜? 보이드니까요. 그죠? 리턴 타입이 보이드이기 때문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매개 변수. 자, 여기에 외부의 객체에다가 담아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있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 V가 있다. 여기에 V의 자리에 지금 인티저가 들어갔기에 얘는 언박싱이 돼서 인트 값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콜러블 해서 얘는 스트링 타입으로 줬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get을 통해서 스트링 값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외가 셋 다 발생을 하면 퓨처 객체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터럽트 익셉션도 걸리고요. 이게 타임드 웨이팅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예외도 발생을 하는, 그래서 예외가 터지면 무조건 get 메서드는 예외 처리 구문을 캐치 구문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퓨처 객체는 작업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러너블과 콜러블에서 작업을 정의를 해 두셨다면 그거를 우리가 서밋을 하게 되면 이 퓨처 객체는 지연을 완료하는, 그러니까 지연을 시켜주는, 그래서 지연을 하면서 이제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지연 완료 객체라는 것. 그리고 퓨처 객체에 있는 get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여러분들이 정의한 러너블이나 콜러블이라는 이 구형 객체가 결과값을 리턴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 그게 바로 이제 get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블로킹이 걸린다는 점,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퓨처 객체에 속하는 뭐 다른 메서드들이 있는데 cancel도 있고요. is cancelled, is done 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제 cancel 같은 경우는 얘는 작업 처리 진행 중에 도중에 우리가 취소를 시키고 싶을 때 쓰면 되고요. is cancelled는 작업이 취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is done은 작업 처리가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여부인데요. 뭐 구태여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나중에 UI에서 우리가 버튼을 중지를 누를 때 그때 작업 처리를 중지시키는 이러한 내용들을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데요. 이제 리턴 값이 없는 작업의 완료 통보 방법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작업을 했는데 완료를 이제 리턴 값이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느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는 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러너블로 이렇게 작업을 정의를 하는데 역시 얘는 런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보이드라고 되어 있어서 얘는 우리가 리턴 값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러너블의 리턴 값은 널이다. 다시 말해서 execute service submit 타스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타스크는 당연히 러너블을 구현한 객체가 이제 대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서밋을 하게 되면 바로 퓨처가 리턴이 되긴 하나 퓨처는 그 결과값이 아니라 원래 지연 완료 객체이기 때문에 get 메서드를 통해서 리턴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블로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러너블의 작업 결과는 역시 보이드이기 때문에 널로 이제 널이라서 널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작업 처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렇죠. 바로 이거는 run 메서드 안에서 작업 처리가 다 완료가 되면 그 결과 값을 run 안에서 출력을 하고 빠져나가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스크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execute 서비스에다가 스레드풀에다가 우리가 submit을 통해서 러너블 객체를 이렇게 넣으면 이제 바로 submit을 넣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queue라는 곳에다가 이 객체를 이렇게 러너블 객체를 넣으면 들어가는 순간 얘는 퓨처 객체를 리턴을 바로 해줍니다. 물론 여기서는
와일드카드 이렇게 제네릭 타입으로 물음표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거 들어가 주면 이제 넘겨주고요. 얘는 뭐 따로 받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get 메서드를 이렇게 쓰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블로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원래 이 값이 있다면 얘는 값을 찍으면 될 것인데 값이 없으므로 따로 받을 객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코드로 한번 찍어 보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블로킹이 걸리기 때문에 이 블로킹도 역시 시간은 지정되지 않지만은 얘는 블로킹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타임드 웨이팅 상태나 이제 블럭드 상태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타임드 웨이팅 상태가 맞겠죠. 그래서 슬립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런이 다 실행이 되고 나서 get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블로킹이 풀리니까 그때까지는 얘도 외부에서 인터럽트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바로 캐치 구문으로 빠지게 되고요. 다른 이제 실행 예외가 이제 터질 때 그때도 역시 여기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요약 부분은요. 러너블은 런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니까 리턴 타입이 없죠, 그죠? 예, 리턴 값이 없다, 그죠? 예,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너를 리턴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구태여 우리가 어떠한 객체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리턴 값이 없는 작업의 완료를 통보하는 방법이고요. 물론 get을 통해서 받는다고 해봐야 얘는 완료 통보를 우리가 어체적으로 받을 수가 받기야 받겠지만 널이 리턴되니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run 메서드의 작업을 처리를 했다면 그 내용은 run 메서드 안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작업을 처리했던 내용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 run 메서드 안에서 정의를 해주면 된다라는 게 여기에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리턴 값이 있는 작업 완료의 통보는 당연히 컬러블 객체를 일단 먼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컬러블 객체는 역시 콜이라는 주상 메서드를 들고 있는데요. 얘는 어차피 제네릭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t가 정해지면 리턴하는 것도 t가 돼야 되고, 자, 우리 요거 배웠다, 그죠? 자, 그죠? 예, t 리턴 타입이 t입니다. 그래서 자, 리턴을 해주게 되면 따라서 자동적으로 퓨처 객체도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t로 이렇게 받아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받아냈다면 퓨처가 get을 하게 되면 당연히 t를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컬러블은 리턴 값이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t라는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어떠한 타입이 와도 상관은 없죠. 여기에서 우리가 익스텐즈 뭐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t는 리턴 값으로도 설정을 해야 되며 퓨처 객체 역시 동일한 t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어차피 설계단에서 t로 설정을 했다면 그거는 무조건 t 객체만 들어간다라는 그게 바로 제네릭이니까요. 그래서 get 메서드를 통해서 얻을 때도 퓨처 객체를 이제 t 타입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말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처리 결과를 이제 외부 객체에 저장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보통은 2개 이상의 스레드의 작업을 취합할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스레드 1이 그리고 스레드 2가 각각 1반에서부터 얘는 1반에서부터 뭐 5반 아니면 10반 뭐까지 성적을 총합을 취합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병렬성으로 스레드 2가 또 이제 6반에서 10반까지 한다. 그러면 이 결과값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하는데
외부 객체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리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리턴이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위에 이 두 개의 스레드의 총합을 누적하고자 할 때 우리가 외부 객체에다가 이용을 하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사항은 외부 객체가 공유 객체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유 객체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제어자 싱크로나이즈드를 떠올려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야 올바른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밑에 내용을 잠깐 보면요. 자, 리절트라고 해서 어딘가에 선언이 되어 있는 리절트라는 뭐죠? 외부 객체입니다. 그죠? 공유 객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작업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공유 객체를 넣어주는 이러한 내용을 넣고요. 참조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작업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서밋 메서드에 오버로딩 된 두 번째 메서드 타스크와 그리고 외부 객체인 V라는 그 값을 넣는 부분이 그 메서드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넣어주고요. 그래서 역시 얘는 외부 객체로 이제 퓨처 get을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고요. 역시 퓨처도 여기에 우리가 외부 객체, 즉 공유 객체를 지정을 했다면 그 객체를 여기에다가 제네릭 타입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러너블 객체는 외부에서 이제 타스크에서 이제 클래스가 이걸 구현을 했다면 외부에서 공유 객체를 받아서 초기화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값을 통해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일단 요까지 하고요. 한번 쳐보도록 하죠.